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산의 팀장들 초대 손님으로 김창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창민 팀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외 물리치료사로 1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로봇물리치료학회의 어드밴스 코스까지 이수하여 남산병원에서 로봇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로봇 재활치료팀 팀장 김창민이라고 합니다. 대한로봇물리치료학회에 어드밴스 코스까지 이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코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대한로봇물리치료학회의 교육 코스로는 소개 강좌, 베이직, 어드밴스 코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 코스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희 병원의 로봇 제약치료가 이 도입이 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코스를 이수하시고 또 비용을 내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네, 남산병원의 로봇 재활치료가 이제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환자분들에게 좋은 이제 치료를 제공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로봇 재활치료 팀을 맡게 된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보고 싶어 이러한 교육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팀이 생기고 나면은 그 팀에서 그 서류나 뭐 업무를 진행하기도 힘든 시간인데 교육은 그 온전히 자기의 열정과 개인적인 시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팀장님의 그런 열정이 좀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부끄러움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이 생기는군요. 김창민 팀장님은 남산병원에서 로봇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 로봇 재활 치료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재활치료란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슈트를 착용하듯 환자분들께서 재활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하는 재활치료를 말하며 특히 중수신경계 및 근골격계 손상 환자를 재활 로봇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능 회복을 돕는 최신 재활치료 기술을 말합니다. 영화에서는 슈트를 착용하고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잖아요. 네. 현실에서의 로봇 재활 치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제 로봇 재활 치료의 경우 재활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하지만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재활 로봇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행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회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사실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업무 현장에서 그런 로봇을 입고 업무를 하는 것들이 지금 몇몇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로봇을 착용을 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로봇 없이 독립적으로 보행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로봇 재활 치료를 도입한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병원들이 다 같은 로봇을 사용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재활 로봇의 종류로는 경사 침대형, 트레드밀형, 착용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 로봇의 기능에 맞게 그리고 환자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사대, 트레드밀, 착용형 재활 로봇으로 나눠진다 하셨는데 남산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착용형의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착용형 재활 로봇의 경우 이제 근력이나 균형 능력이 부족하신 환자분들이 스스로 보행이 어려운데 이제 재활 로봇을 이용해서 실제 환경에서 보행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보행 기능 회복을 돕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경사대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정된 장소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착용형은 뭐 자유롭게 뭐 실외나 뭐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네, 주로 이제 실내나 계단 같은 이제 다른 환경들 그리고 실제로 실외 환경에서도 보행 연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경사 침대형이나 트레드밀 같은 경우 고정된 환경에서 반복적인 보행 연습하기에는 적합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걷는다는 거는 우리가 고정된 공간에서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용형 재활 로봇은 실제 환경에서 보행 연습을 하고 그걸 경험을 통해 이제 환자분들 독립적인 보행을 할 수 있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어느 기계가 딱 더 좋다 나쁘다가 네, 아니라 네. 그 뭐 환경이라든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저희 병원에서 쓰는 착용형은 이제 환경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자유롭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재활 치료가 기존 치료와는 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비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재활 치료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만 발병 후 6개월까지 본인 부담률 50%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그리고 발병 후 6개월까지 네. 사실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환자분과 더 오래된 환자분들한테도 로봇 재활 치료를 적용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제공받았으면 진심으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김창민 팀장님이 저희 남산병원의 로봇 재활 치료 팀을 이끌면서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봇 재활 치료가 기존의 1대1 치료와는 색다른 점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선뜻 도전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호소하시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네, 로봇 재활 치료 자체가 이제 낯섦과 치료 초기에 재활 로봇의 무게와 작동 원리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로감을 주로 호소하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분들에게 재활 로봇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적으셨습니다. 실제 로봇 재활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회 치료를 한 섹션으로 진행을 하며 1, 2회차의 경우 재활 로봇의 적응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3회차 이상부터는 환자분들의 기능에 맞춰 일어서기, 한발대기, 제자리 걷기, 평지 보행, 계단 보행 등 다양한 보행 훈련과 보조하는 힘과 도구를 줄여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로봇 재활 치료니까 로봇을 착용하고 또는 뭐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 별다른 노력 없이 이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회차마다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또 따라 적응 시간 그리고 뭐 일어서기, 한발대기, 제자리 걷기, 평지 보행, 계단 보행 이런 보행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그 로봇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판단이라든가 지식이 많이 요구되겠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도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 기능에 맞춰 다양한 컨셉으로 치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로봇 재활 치료도 그러한 기능에 맞춰서 이제 어떤 보조력을 어떻게 줄 건지, 어떤 위치에 줄 건지 등 다양하게 이제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 적합한 치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 그리고 재활 로봇에 대한 숙련도와 사용 경험 등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군요. 마냥 쉬운 게 아니군요. 저는 네. 옆에서 봤을 때 내가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했다간 큰일 날 뻔. 교육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크게 두려움 없이 보전을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